60세 이후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좀처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몸에 좋다며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시다가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신장 이상을 알게 된 어르신들을 저는 해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는 견과류가 신장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혹사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석실이 아니라 집에서 손주를 보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어떤 견과류 드셨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조용히 망가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장은 더 조용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어르신은 10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신장 기능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낮아지긴 하던데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던데요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6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습니다. 베개 자국이 오후까지 남아있거나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두 번째, 소변색이 유난히 진하거나 탁합니다. 아침 첫 소변이 맥주처럼 짙은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세 번째, 이유 없이 늘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오전 11시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오후에는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네 번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요즘은 밤에 2-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이유 없이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종아리나 팔뚝이 계속 따갑고 긁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몇 달째 이어집니다. 이 6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괜찮겠지 라고 넘긴 그 시간들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투석밖에는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68살 김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어요. 견과류도 매일 챙겨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붓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소화되던 음식들이 노년기에는 몸속에 훨씬 오래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과 간의 배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30대 때는 견과류를 저녁에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배출되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성분이 몸속에 오래 머물수록 신장은 계속 일해야 하고 그만큼 지칩니다. 회복 시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과식을 해도 이틀이면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번 무리하면
일주일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심장과 뇌에 좋다고 말할 때 빠뜨리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배출 기능이 정상일 때만이라는 전제입니다. 65살 이상 어르신 중에서 배출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내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약이던 음식이 노년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같은 음식인데 몸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바꿀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조건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럼 진작 말해주지. 나는 건강하려고 매일 먹었는데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연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믿고 드시기보다 내 나이와 내 신장 상태에 맞게 특히 매일 먹는 견과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건강을 위한다고 먹었지만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같은 견과류라도 신장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구체적인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질 너트입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슈퍼푸드라는 팻말 아래 놓인 이 견과류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크고 고소해서 한 알만 먹어도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집니다. 하지만 브라질 너트에는 특정 미네랄 성분이 다른 견과류보다 수십 배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두세 알 먹어도 몸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같은 양을 먹으면 신장이 이 성분을 배출하느라 밤새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67살 정미경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3알씩 드셨다가 극심한 피로와 부종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캐슈넛입니다. 마트 과자 코너 옆에 놓인 캐슈넛 봉지를 집어 드신 적 있으시죠? 부드럽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겉보기와 달리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볶아서 파는 제품은 고온 처리 과정에서 신장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한 주만 먹어도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세의 어르신은 손자가 사다 준 캐슈넛을 저녁마다 10알씩 먹었더니 사흘 만에 발목이 통통 부어서 신발을 못 신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공된 믹스 견과류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 서랍 어딘가에 반쯤 뜯긴 믹스 견과 봉지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이 다 들어있으니 좋겠지 하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봉지 뒷면을 보십시오. 소금, 설탕, 식용유, 향료, 덱스트린 같은 첨가물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첨가물들이 견과류 표면에 코팅되면서 신장은 견과류 본연의 성분뿐 아니라 온갖 화학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밤 9시에 텔레비전 보면서 믹스 견과 한 봉지를 다 드셨다면 그날 밤 신장은 단 1시간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견과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조금 다릅니다. 은행은 저지방 저단백 식품이라 신장에 가는 부담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어서 예로부터 노년기 보양 식재료로 써왔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 어르신들께서 은행을 구워 드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말 위험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은행은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고 하루 5알에서 10알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지키면 은행은 좋은 식품입니다. 즉, 은행은 알고 먹으면 약이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입니다. 지난달 74살 최봉선 어르신은 은행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0알씩 한 달 동안 드셨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조금만 먹으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진료실에서는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견과류를 다 끊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좋은 견과류를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선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마트 건과일 코너에서 껍질째 팔리는 그 호두 맞습니다. 호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적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4-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반드시 무염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입힌 호두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견과류죠. 아몬드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신장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아몬드나 무염 볶음 아몬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봉지 앞면에 허니버터, 와사비, 갈릭 같은 맛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실제로 진료실에서 아몬드가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더니 혈압도 오르고 부종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대부분 첨가된 아몬드를 드신 경우입니다. 뒷 성분표를 보시고 나트륨 함량이 0mg이거나 극히 낮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염, 무가공 땅콩입니다. 땅콩도 괜찮나요? 하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땅콩은 괜찮습니다. 단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았고 소금을 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그냥 땅콩이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삶은 땅콩이나 집에서 직접 볶은 땅콩 정도면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소한 볶음 땅콩, 짭짤한 땅콩 같은 제품은 피하십시오. 마지막은 볶지 않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아연과 비타민이 풍부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이 적은 씨앗입니다. 단, 시중에 파는 해바라기 씨 대부분은 기름에 볶거나 소금을 친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 말고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생 해바라기 씨 또는 무염 해바라기 씨라고 적힌 제품을 찾으십시오. 하루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두, 아몬드, 무염 무가공 땅콩, 볶지 않은 해바라기 씨.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무염이고 무가공이라는 점입니다. 공포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신장을 지켜줄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먹는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호두도 아몬드도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견과류가 평생 약이 됩니다. 아래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드셔도 신장에는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소금이나 설탕을 입힌 가공 견과, 튀기거나 볶은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거나 센 불에 볶으면 견과류 표면에 신장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마트에서 고소하게 볶은 바삭하게 튀긴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은 전부 여기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견과류 봉지를 꺼내서 뒷면을 보십시오. 성분표에 식용유, 소금, 설탕, 향료 중 하나라도 적혀 있다면 그 봉지는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장 치료비가 그 봉지값보다 몇천 배 비쌉니다. 그 다음, 아침 공복에 견과류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일어나자마자 견과류 한 줌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지방 성분이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신장과 혈당에 직격탄이 됩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식사 한두 시간 뒤에 드십시오. 밥을 드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 오후 2-3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밤 늦게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저녁 9시 넘어서 텔레비전 보면서 견과류를 집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은 밤에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견과류를 드시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해서 다음날 아침 얼굴과 발목이 붓고 야간요가 심해집니다. 견과류는 늦어도 저녁 6시 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입에 대지 마십시오. 네 번째, 물 없이 견과류만 드시고 계신가요?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고농축 식품입니다. 물 없이 그냥 씹어 삼키면 몸속 수분까지 빼앗기면서 노폐물 배출이 심하게 지연됩니다. 6알만 먹어도 목이 바짝 마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견과류 한 알 먹을 때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함께 드십시오.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식사 바로 뒤에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견과류를 한 줌 집어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 기름진 고기로 간과 신장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바쁜 상황인데 거기에 견과류까지 더하면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은 견과류를 건너뛰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식후 3시간은 기다리십시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먹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5가지만 한 달만 실천해도 검사 수치가 달라지고 몸의 컨디션이 확실히 나아집니다. 아침 부종이 줄어들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덜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지키고 나서 석 달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거나 일부 개선되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해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약은 하루아침에 듣지 않는다. 작은 선택 하나, 먹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신장과 몸 전체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